예, 팔자 설화 8, 신의 꿈, 신강 신약 알아내기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이외에 되는 것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천상에서 이제 8명의 그 신들이 쭉 그 이승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때 이제 왕을 비롯해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7명의 신을 데리고서 이승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그 내려온 왕이 신약일 것이냐 신강일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신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그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이제 배점표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제 비겁일 때의 배점표나 인성일 때의 배점표는 본신에다가 본신에게 힘을 가해주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로 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중심, 요거 이제 왕에 해당되는 위치가 되죠. 왕에 해당되는 위치죠, 여기가. 그래서 왕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데 있는 것일수록 이제 좀 힘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어느 거냐면 그 월령에 있을 때, 즉 월지가 되겠죠. 월령이란 말은 이제 힘이 강하다는 뜻으로 월령이라고 하는데, 그 월령에 있을 때가 힘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비겁일 때는 400이란 힘이 생긴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인성일 때는 300이라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길 중심으로 해서 힘이 좀 강하게 돼 있고, 연에 가면은 힘이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50 정도의 힘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성이나 비겁일 때는 그래도 본신한테 힘을 도와주기 때문에 플러스로 정의됐고, 그 다음에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은 본신에서 힘을 제거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라는 수치를 썼어요. 이때도 물론 월령일 때가 마이너스로 제일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 배점을 이제 이승으로 내려온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을 데리고 왔다고 가정할 때, 이제 그때 점수를 그거 다 해봤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편제고 편인이고, 편인은 플러스니까 50을 줬죠. 또 편제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0을 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수하고 토의 관계를 보면은 토국 수가 되니까 토한테 수가 그을 받으니까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 약해지는 정도를 2분의 1 정도, 반 정도로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를 해서 반 정도 약해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병진일 때는 화생토에서 화가 토한테 힘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양을 배 정도, 2분의 1 정도로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제 마이너스 원래 250인데 거기다가 도와준 것이 요거의 반 정도를 도와줬기 때문에 플러스 125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갑신일 때, 요때는 이제 금극목이니까 금이 목을 극하는 거니까 요거의 힘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적어지는 것이 요거의 반 정도가 적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75를 한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100이라는 것은 왕 자신의 힘을 100으로 똑같이 간주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다 가감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플러스 25가 나왔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신강이라는 의미가 되죠. 만일에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그것은 마이너스 신약이니까 신약 사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왕은 음간으로 되어 있죠. 을이니까 갑하고 을이 있을 때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죠. 그래서 음으로 음간으로 왕이 됐을 때는 약간 마이너스로 돼도, 즉 신약인 사주가 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일에 양간일 때 마이너스로 돼서 신약이 되면은 그때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양간일 때는 반드시 신강인 사주가 되는 게 좋고, 음간일 때는 신약인 사주가 돼도 그 주위의 배치 모양을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좋아요.
네, 이 편은 이제 12지지하고 지장간과의 관계를 그 도표에서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인을 보통 1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열거했고, 그 다음 이제 인 속에는 지장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은 뭐냐 무병갑 이렇게 썼어요. 무병갑. 그때 여기 7, 7, 16은 뭐냐면 한 달을 30일 기준에 했을 때 그때 30일 중에서 첫 번째 7일은 이걸 이제 초기라고 얘기하는데, 초기에는 7일 동안은 무라는 간이 장악을 하고 있고 이제 작용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기에서 7일을 또 병이라는 것이 이제 영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에 와서는 갑이 16을 그 16일만큼 이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해서 쓴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이라고 할 때는 입춘이 돼야 1월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지 볼 때는 1월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달력의 1월이 아니고 입춘이 돼야지만, 입춘이 지나야지만 1월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지 보는 만세력은 전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만세력도 다 이렇게 입춘부터 1월이 되게끔 다 열거를 했기 때문에 사지 볼 때는 이 만세력만 보면은 사주 팔자를 금방 찾아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2월에 대해서는 묘가 되죠. 그래서 2월은 이제 경칩이다. 그래서 이때는 묘 속에는 갑과 을이 있다. 그래서 초기는 갑이 장악하고 있고, 정기 20일은 을이 장악하고 있고, 지인에서는 3월이죠. 3월은 청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계 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월은 입하가 돼야 4월이 된다. 그래서 무경병이 됐죠. 그 다음에 5월은 망종이 돼야 5월이 된다. 그래서 병기 정이 된 거고, 6월은 소서가 돼야 6월이 된다. 6월. 그래서 정을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7월은 입추가 돼야 7월이 된다 그랬죠. 기무, 임경. 그래서 요 신에 해당되는 것은 4개의 간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하고 좀 다르죠. 4개의 간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대한 것은 백로가 돼야 8월이 된다. 경하고 신이 있고, 그 다음에 9월은 술이죠. 한로가 돼야 되고, 신정무가 됐죠. 그 다음에 10월은 입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갑 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1월은 대설이 된다. 임계가 된 거고, 12월은 소한이 됐죠. 그래서 개신기 이렇게 해서 12달을 정리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방위를 볼 때 중심, 가운데 있는 걸 중앙이라고 하고, 중앙을 차지하는 것은 토가 중앙을 차지한다. 그래서 황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앙은 황룡이다. 그 다음에 남쪽에 해당되는 거, 남쪽은 이제 주작이라고 했죠. 주작이라고 했고, 남쪽은 불을 얘기하는 거죠. 이쪽은. 그 다음에 동쪽은 목을 얘기하는 거고, 동쪽은 청룡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서쪽은 백호를 얘기했죠. 그러고 금이 되는 거고, 서쪽은 백호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북쪽에 해당되는 것은 현무가 됐죠. 그래서 현무 쪽은 수, 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2지지하고 지장간하고 방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를 정할 때, 시주를 정할 때, 그 시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이, 그 인원을 인을 가지고서, 그 진을 가지고 정리할 때, 진시가 이제 시지의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시를 정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갑하고 기가 합을 하게 되면은 갑기합은 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을경합은 금이 된다고 그랬고, 병신합은 수가 되고, 정임합은 목이 되고,
무게합은 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왜 이걸 얘기하냐면 갑기는 토가 된다. 그러면 갑이나 기가 일간일 때, 갑으로 시작되는 일간이나 기로 시작되는 일간일 때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이렇게 토가 되니까 그 시를 정할 때 진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진시가 기준이 된다. 즉 진시가 무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합을 해서 토가 되기 때문에. 또 을경으로 됐을 때는 진시가 금이 된다는 거죠. 경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예문 한번 봐요. 자, 요 예문에 대한 걸 보면은 을로 돼 있죠. 주인공이 왕이 을로 돼 있으니까 을의 왕이니까 을로 됐을 때는 을경 합 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금이 되니까 진시가 경진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시를 보니까 진시가 경진시로 됐죠. 이렇게 해서 진시를 알아내면은 나머지는 다 그대로 열거하면 되니까 시주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물론 표를 보면은 금방 알아낼 수 있지만 표를 당장 볼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니까 을경은 금이니까 경진시가 된다. 금이 경이니까 이렇게 찾는다. 그런 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하나 더 보죠. 여기서 갑하고 기는 합을 하면은 토가 되니까 진시가 앞에 간이 토, 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진이 나와야 된다. 볼까요? 여기 무진 이렇게 써 있죠. 또 기에도 무진이 됐어. 이렇게 진시가. 만일에 병이다 그러면 병신은 합수라고 했으니까 수가 간이 돼야 되겠죠. 간이라는 것은 임이니까 임진시가 나오겠죠. 임진시 나오고 병신에서도 임진시가 나왔죠. 이렇게 찰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보여드린 표는 1961년 8월 10일 이후에는 지금 요 시주 찾는 표를 사용해서 시주를 찾아가면 되겠죠. 만일에 쉽지 않은 표가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찾으면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또 만세력의 달력은 인월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그럼 인월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것은 요 진시를 알아냈으면은, 진에 대한 걸 알아냈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생해주는 달이 1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무진시가 됐다 그러면 무진시가 됐을 무니까 무를 생해주는 것이 뭐냐면 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병이 되겠죠. 그래서 병인월이 1월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갑기합은 토라고 했으니까 토가 무진이었죠. 그러니까 갑년이나 기년은 1월이 뭐가 되냐면 병인월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병인. 왜냐하면 화생토하니까 요 화가 화가 1월이 된다는 거죠. 갑기년에서는. 그러면 을경은 합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을경일 때 합금은 경이니까 경진시라고 했죠. 그럼 요 경을 생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토니까 무가 됐죠. 그러니까 을이나 경년에서는 무인 월이 1월이 된다. 무인이 된다. 1월이 무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만세력을 볼 수 있으면 쉽게 알겠지만은 만세력이 만일에 없다 할 때도 이와 같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세력이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상관이라는 것은 본신의 힘을 많이 빼앗아가지, 즉 본신의 설기를 많이 해가기 때문에, 즉 왕의 그 내용을 많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상관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상관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총명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변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유형이나 또는 학계 또는 교육계도 좋고 또 음식 사업에도 좋고, 그런데 이제 재가 많지만은 아나무인이다라는 거죠. 좀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얘기예요. 눈 밑에 있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임금 왕이기 때문에 임금의 것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호승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남한테 어떤 것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호승심이라고 하고, 골육형상이라는 것은 육친 간에 좀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것을 가진 것이 상관격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좋겠어요. 정제라는 것은 아내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즉 정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직장 생활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 거, 즉 성실하고 신용을 본분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했기 때문에 투기성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즉 투기적이라는 것은 사업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 실내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무 업무 보는 거, 그런 쪽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진 것이 정격의 신이 된다. 오행구족이란 말은 많이 나오죠.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모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목화 토금수가 다 있으면은 이것을 오행을 다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때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아주 좋은 복덕이 후한 많은 이런 사진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오복이라는 것은 수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를 얘기했고, 강령이죠. 건강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호덕이라는 것을 덕을 베풀며 산다, 그런 얘기죠.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하지 않고 덕을 나눠서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고정명이라는 것은 편안히 살다가 이렇게 죽는 그런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거 다 갖추는 것을 오복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 오행구족격일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시지가 공망이 됐을 때는, 즉 시가 나타낸 것은 말년 쪽이죠. 그러니까 말년 쪽에 비었다는 것은 그 힘이 약해졌다, 그런 얘기니까 굳이 말년에 와서 직업을 바꿔서 다른 직업을 갖지 말라,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 이제 복성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 보여준 그 예문에는. 그래서 복이 저절로 창성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잡기 인재격이라는 건, 잡기라는 것은 축진 미술, 이것을 잡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을 때, 월지에 있을 때 그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과 그 다음에 재가 있을 때 그것을 인과 재를 말하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문서를 얘기한 거고, 재라는 것은 재물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충을 만나면은 문서나 재물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천을균이라는 것은 동량지제가 된다, 나라나 또는 가정에서 기둥이 된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홍념이라는 것은 용모가 아름답고 교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백호라는 것은 호랑이를 만난다, 그러니까 다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팔자로 된 사주에 있는 그 신 중에서 제일 쓸 수 있는 신,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신이 뭔가,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럴 때는 찾는 것은 원령을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원령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의 신이 잘 쓸 수 있는가를 본다. 그렇다면 이 지인이 토인데 토가에게 극을 받으면 안 되겠죠. 다른 데서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나 없나 보고, 또 한 가지는 재물이라는 것은 뿌리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식신의 상관이나 식신의 그 영향을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뿌리가 있어야 된다. 즉 지인의 뿌리라는 건 토가 되는 거니까, 토가 있나 보죠. 토가 여기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토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뿌리는 튼튼하다, 이렇게 해서 재물이라는 것은 특히 남이 뺏어갈 염려가 많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상관인데, 상관이 쓸 수 있는 것은 상관을 도와주는 것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이때. 그래서 목이 있으면 좋겠죠. 목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수가 여기 있죠. 즉 요것도 쓸 수가